부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르고 부자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있어도 부자라고 느낄 수도 있고 월 1000은 넘어야 부자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은 넘어야 부자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자는 다르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돈을 밝히면 소위 속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희 세대 때는 그랬습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면 뭔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왜일까요? 저희 어렸을 적은 노동으로 얻은 소득만이 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노동력과 생산력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녀 돈을 모아 차곡차곡 저금하면 부자 된다. 우리 다음의 세대 아이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경제 상식과 돈에 대한 개념을 정말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세계 경제 시장은 기업과 자산가들, 그 아래 개인들, 그들이 움직여서 돌아갑니다. 주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기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다만 투기가 아닌 투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착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월급만 차곡차곡 모으면 된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돈을 모은다가 첫 번째 재테크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자본소득. 직장인은 일정 기간 근로를 통해서 대가로 그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만일 부업을 한다면 그 부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수익 창출로 이루어지고 그 사업소득을 통해 얻은 돈과 근로소득을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직장인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월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한 채에 살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때 레버리지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부채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을 뿐입니다. 좋은 부채는 대출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예요. 이걸 좋은 부채라고 합니다. 나쁜 부채는 감가상각이 되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그런 대출을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혹시나 나에게 나쁜 부채가 있다면 그것을 당장 해결할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당신을 부자의 길로 가게 해줍니다. 마인드셋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별다방 커피 좋아하시죠? 자, 별다방 커피를 끊으면은 10년 후에 44만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 3,762만 원이 생깁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내 생활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노동 수익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지금은 내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예적금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그 외에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부업이 됐던 편의점 알바가 되었던 뭐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 세우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기 개발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노력과 방법을 모두 이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이용해서 자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적금은 물론 꾸준히 경제시장을 체크하고 공부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보는 시야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자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ETF 투자, 금 투자 등 다양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원금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오면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은 순환을 반복합니다. 침체 시기가 오면 회복 시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실패도 해보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본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내가 추가로 창출한다면 부자가 되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어차피 내 시간을 소비해서 돈을 버는 행위이므로 벌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나의 방법을 모두 구축해서 더욱더 빠르게 소득 창출에 다가가야 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근로소득을 모아서 추가 자본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사업소득을 통해 소득의 축적을 가속화시켜서 돈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야 합니다. 내 삶이 만족을 하는 순간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산을 불릴 생각을 하고 내 자산을 지킬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와 종합주가지수가 다른 건가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랐는데 내 주식은 내려가나요? 주식시장과 펀드는 상관없나요? 이 질문이 왜 어이없는 질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경제 공부부터 하세요. 경제를 알면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고 이 종잣돈을 어떤 방향으로 굴려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상식이 쌓이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금융 투자를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제가 재테크 사이트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경제 공부를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길 바랍니다. 방구석동 공부 10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